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내년에 손주들과 자유롭게 걸어 다니느냐, 아니면 휠체어에 무력하게 앉아 창문 너머로 삶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어서요. 무릎뼈 안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둔한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5년 전에는 없던 뻣뻣함이 있습니까? 이제 천천히 일어나 보십시오. 망설여지셨습니까?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야 했습니까? 그 망설임이 바로 여러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든타임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무릎이 굳어버립니다. 번개처럼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녀는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엉덩이뼈가 부러집니다. 3시간 후 딸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쇼크 상태였습니다. 6개월 후 박 여사님은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혼자 씻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데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만 매일 420명의 노인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박 여사님이 2년 동안 경고 신호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뻣뻣함, 병뚜껑을 여는데 어려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나는 딸깍거리는 소리. 그녀는 모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관절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자였고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류마티스 전문의이며 지난 22년간 삼성의료원과 서울 아산병원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 의료기관에서 염증성 관절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만성 관절 통증을 가진 1,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저는 엑스레이 사진들을 봤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70대와 80대 환자들이 관절 퇴행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계단 3칸을 겨우 올라가던 사람들이 북한산을 등산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저렴해서 제가 5년 전 부산에서 열린 류마티스 학회에서 처음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방 안에 있던 의사들의 절반이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베리류가 관절 염증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는 명확합니다. 베리에 짙은 보라색 화합물인 안토시아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베리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먹을 때 여러분의 몸이 이러한 치유 화합물의 30% 미만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하며 낭비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드릴 특정 방법을 사용하여 베리를 준비하면 생체 이용률이 급증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활성 화합물을 최대 3배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제된 임상 연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염증 지표의 차이가 너무 극적이어서 제 동료들 중 일부는 처음에 실험실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어떤 베리가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대한의 관절 보호를 위해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의 70세 초에 선생님이 단 19일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도운 간단한 일일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고 있는 3가지 흔한 실수에 대해 경고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즉시 버려야 할 인기 있는 건강식품 하나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것이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절 연골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민준 박사이며 여기 서울에서 류마티스 전문의로 23년간 일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74세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이 80세에 독립적으로 걷느냐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 모든 필요에 대해 자녀들에게 의존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어서요, 눌러보세요. 압력을 가할 때 깊은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단 30분만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그 뻣뻣함이 느껴지십니까?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2,000명 이상의 노인분들이 관절 통증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라고 믿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들 중 4명 중 1명은 도움 없이 계단 한 층을 오를 수 없게 됩니다. 2년 안에 그들은 가족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이해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60대 사람들보다 더 잘 움직이는 80대 환자들을 수없이 치료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관절 내부에 갇힌 만성 염증이 여러분이 무시하는 매 시간마다 조용히 연골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불타는 집과 같지만 불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손상을 볼 때쯤이면 이미 구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연구팀은 베리류에 대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베리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생 경력 동안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천연 한겸증 무기로 변화시키는 특정 방법을 사용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특정 베리를 냉동한 다음 먹기 전에 거친 가루로 갈면 세포 수준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냉동 과정이 세포벽을 파괴하여 베리의 세포벽을 파괴하고 더 으깨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과 싸우는 비밀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면 베리를 통째로 먹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것에 비해 이러한 한겸증 성분을 최대 3배까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3배나 더 많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20년 동안 사람들이 베리를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먹어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겨우 30%의 효과만 얻으면서 관절은 계속 악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일어난 사례, 은퇴한 교사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년 전에 제 병원에 오셨는데 손가락에 심한 관절염 때문에 펜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셔츠 단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그분 눈에 담긴 수치심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만에 통증이 50%나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8주 만에 다시 온 페이지를 쓸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지역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시되어 온 과학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베리는 블랙 라즈베리, 블루베리, 그리고 한국 야생 딸기입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값비싼 슈퍼푸드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꼭 하셔야 할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한 베리를 사서 깨끗이 씻은 다음 냉동실에 최소 12시간 동안 넣어두세요. 완전히 얼면 꺼내서 절구와 절굿공이나 무거운 숟가락 뒷면으로 거친 가루 형태로 으깨세요. 곱게 갈지 마세요. 거친 질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화기관에서 최대한의 흡수 표면적을 만들려면 그런 작은 입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섭취의 황금 시간은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 상태입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 몸의 흡수 능력이 가장 높습니다. 으깬 냉동베리 1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가루를 미지근한 물과 섞으세요. 절대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열이 안토시아닌을 즉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베리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먹는 것이 관절에 전혀 쓸모없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베리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씹고 삼키고 위장이 분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관절을 살릴 수 있는 그 귀중한 항염증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두꺼운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그 벽을 효율적으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신선한 블루베리를 먹을 때 우리 몸은 사용 가능한 안토시아닌의 약 18%만 흡수합니다. 18%요. 자연이 준 약의 82%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스무디는 어떨까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이미 매일 아침 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무디가 통째로 먹는 베리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최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온에서 베리를 갈면 일부 세포벽은 깨지지만 안토시아닌을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구조도 함께 파괴됩니다. 갈고 나서 20분 이내에 항염증 효능의 최대 40%가 이미 손실됩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6개월 동안 베리 스무디를 규칙적으로 마셨지만 무릎 통증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하고 있었지만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냉동과 분쇄입니다. 이것은 제가 20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방법입니다. 베리를 제대로 냉동시키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리 세포 안에 물이 얼면 팽창합니다. 이 팽창이 작은 망치처럼 작용하여 내부에서부터 세포벽을 깹니다. 그런 다음 그 냉동 베리를 거친 가루로 으깨면 곱게가 아니라 거친 모래처럼 말입니다. 최대 흡수를 위한 완벽한 입자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리를, 특히 블루베리, 블랙베리 또는 아로니아 베리를 준비하세요.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물기를 닦아내세요. 트레이에 펼쳐서 최소 12시간 동안 냉동하세요. 12시간 후에 꺼내서 즉시 절구와 절구공이로 으깨거나 밀봉 봉투에 넣고 밀대로 으깨세요. 고속 믹서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고운 가루가 아니라 거친 조각을 원하는 겁니다. 조각이 굵은 소금 알갱이 크기 정도여야 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극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냉동 베리가 이런 특정한 질감으로 으깨지면 깨진 세포벽이 위산과 접촉하는 즉시 안토시아닌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거친 질감이 소화를 적절히 늦춰서 영양소 흡수가 가장 효율적인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실시한 임상 실험에서 이 방법이 안토시아닌 흡수를 54%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선한 베리보다 3배나 많은 양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3살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병원 2층까지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의자에서 일어설 때 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비싼 영양제는 잊으세요. 매일 아침 냉동 으깬 블루베리 2스푼을 플레인 요거트와 섞어서 바로 드세요. 매일 저녁 냉동 으깬 블랙베리 1스푼을 따뜻한 물에 넣고 차처럼 마시세요. 박 여사님은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단 9일 만에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1년 넘게 못했던 동네 시장까지 혼자 걸어가셨다고요. 3주 후에는 난간을 한 번도 잡지 않고 4층 아파트까지 올라가셨습니다. 2달 후에는 혈액 내 염증 지표가 67%나 감소했습니다. 연골은 우리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환자의 관절이 초음파 검사에서 회복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과 단순함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완성하는데 15년의 연구가 걸린 핵심 비밀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베리의 모든 효능을 파괴하는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베리를 평소처럼 드시면 몸은 안토시아닌의 약 27~37%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요, 낭비됩니다. 배출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관절은 여전히 염증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 클리닉에서 이런 비극을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환자들이 매일 블루베리를 석 달 동안 먹은 후에도 여전히 절뚝거리고 여전히 통증이 있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돌아옵니다. 돌파구는 세포 흡수율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두꺼운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베리를 아무리 철저히 씹어도 이 세포들의 일부만 열 수 있습니다. 스무디로 갈면 믹서 모터의 열이 실제로 화합물을 분해합니다. 두 방법 모두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베리를 먼저 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냉동실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베리를 부드럽게 씻고 완전히 물기를 닦은 다음 트레이에 한 겹으로 펼칩니다. 섭씨 영하 18도에서 정확히 24시간 동안 냉동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냉동 과정은 각 베리 세포 내부의 물이 얼음 결정으로 팽창하게 합니다. 이 얼음 결정들은 작은 칼처럼 작용하여 세포벽을 내부에서부터 파열시킵니다. 24시간 후 냉동 베리를 꺼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아직 냉동 상태일 때 거친 가루로 부셔야 합니다. 고운 가루도 아니고 덩어리도 아닙니다. 거친 가루입니다. 푸드 프로세서를 정확히 8초 동안 사용하십시오. 세어보십시오. 8초입니다. 이것이 최대 흡수를 위한 완벽한 입자 크기를 만듭니다. 너무 곱게 갈면 위산과 만날 때 화합물이 너무 빨리 산화됩니다. 너무 거칠면 원래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제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부순 후 10분 이내에 이 냉동 베리 가루를 섭취해야 합니다. 10분입니다.
그 후에는 산화가 안토시아닌을 빠르게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30분 후에는 이미 효능의 40%를 잃게 됩니다. 이 방법의 가장 좋은 베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블랙 라즈베리, 그 다음 블루베리, 그 다음 블랙베리입니다. 정확히 이 효과 순서대로입니다. 저는 한국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일반 베리의 안토시아닌 함량을 측정했습니다. 블랙 라즈베리는 관절 염증을 표적으로 하는 특정 안토시아닌 분자의 가장 높은 농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00kg의 냉동 베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약 1컵입니다.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순 냉동 베리 가루를 혀 위에 직접 올립니다. 삼키기 전에 30초 동안 천천히 녹게 합니다. 왜냐고요? 혀 밑의 혈관이 화합물을 소화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여 혈류로 직접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설화 흡수는 생체 이용률을 추가로 40% 증가시킵니다. 하루에 2번 하십시오. 한 번은 깨어난 직후 공복에 하십시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후 정확히 4시간 후입니다. 이 2시간대가 노인들의 신체 염증 지표가 최고조에 달하는 때입니다. 염증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베리 가루를 섭취한 후 다른 것을 먹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동안 미지근한 물만 마시십시오. 찬물은 흡수를 늦춥니다. 뜨거운 물은 남은 화합물을 분해합니다. 미지근한 물만 드십시오. 이것이 복잡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2번만 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느끼실 차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아침 경직이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2주 이내에 일어설 때의 날카로운 통증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체가 마침내 세포 수준에서 실제로 염증과 싸우기에 충분한 흡수 가능한 안토시아닌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아무리 많은 베리를 먹어도 관절 통증이 절대 개선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핵심 원칙은 제가 3중 냉동 분쇄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기술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베리를 먹는 것에 비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최대 3배까지 증가시킵니다. 저는 15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의 세포 흡수 연구를 검토한 후 이 방법을 발견했으며 그 결과는 제 선배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베리를 선택하십시오. 모든 베리가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3가지 품종이 필요합니다. 아로니아 베리, 우리가 블랙 초크베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재배된 큰 것이 아닌 야생 블루베리입니다. 그리고 한국 블랙 라즈베리입니다. 이 3가지는 관절 조직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표적으로 하는 정확한 안토시아닌, 화합물의 가장 높은 농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 시장에 가서 이 베리들을 구입하십시오. 신선하거나 이미 냉동된 것, 둘 다 작동합니다. 총 약 200기 필요하며 이것은 약 1.5컵입니다. 이제 다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베리를 금속 트레이에 한 겹으로 놓으십시오. 플라스틱 용기가 아닙니다. 금속입니다. 빠른 열 전달이 필수적입니다. 이 트레이를 가장 차가운 설정의 냉동실에 정확히 24시간 동안 넣으십시오. 왜 24시간일까요? 이 기간은 안토시아닌 분자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세포벽을 파열시킬 만큼 충분히 천천히 얼음 결정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리 구조에 수천 개의 미세한 균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24시간 후 냉동 베리를 꺼냅니다. 해동시키지 마십시오. 즉시 밀봉된 냉동 봉지에 넣고 밀대나 무거운 비바닥으로 부수십시오. 거친 조각으로 부수십시오. 대략 쌀알 크기입니다. 가루가 아닙니다. 큰 덩어리도 아닙니다. 쌀알 크기입니다. 이 특정한 질감이 표면적을 최대화하면서 미세한 가루에서 발생하는 산화를 방지합니다. 여기서 과학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파열된 세포벽과 증가된 표면적은 이 으깬 냉동베리가 위산에 닿으면 안토시아닌이 즉시 완전히 방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통째 베리는요. 소화 시스템은 유익한 화합물의 약 30%만 추출합니다.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고 통과합니다. 제 방법을 사용한 으깬 냉동 베리는요. 여러분의 몸은 최대 90%를 흡수합니다. 이제 섭취 시기는 준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으깬 냉동 베리를 정확히 3스푼 드십시오. 완전히 녹이지 마십시오. 아직 부분적으로 얼어있는 상태로 드십시오. 입에 직접 넣고 삼키기 전에 혀 위에서 10초 동안 천천히 녹게 하십시오. 왜일까요? 혀 및 혈관을 통해 입안에서 초기 흡수가 실제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 흡수 경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리 조각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삼키십시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위 배출을 늦추고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뜨거운 물은 일부 안토시아닌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천의 미지근한 물이 최대 흡수가 일어나는 소장으로 가장 빠른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것을 하십시오. 빈속이 중요합니다. 음식 경쟁이 없습니다. 흡수 부위를 막는 다른 영양소가 없습니다. 장벽이 신선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대 생체 이용률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 2층 계단을 간신히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오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3중 냉동 분쇄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3스푼, 으깬 냉동 베리, 미지근한 물, 아침 식사 30분 전. 2주 안에 그녀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6주 안에 그녀는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1년 후 그녀는 통증 없이 매일 아침 올림픽 공원 주변을 4km 걷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베리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섭취할 때 정확히 작동해야 하는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이제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해 이 베리를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대한 실수를 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먼저 베리 선택입니다. 모든 베리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토시아닌 농도가 가장 높은 특정 품종이 필요합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수년간 저는 가장 빠른 결과를 내는 3가지 품종을 확인했습니다. 블루베리, 특히 지역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면 야생 블루베리입니다. 한국 복분자인데 전통시장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블랙베리입니다. 이 3가지는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에 침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분자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베리를 정상적으로 먹으면 몸은 유익한 화합물의 약 30%만 흡수합니다. 이 베리의 세포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 위산 생성이 감소하면 소화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매일 블루베리를 한 움큼 먹어도 여전히 무릎 통증으로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동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베리를 냉동하면 각 세포 내부의 물이 팽창하고 내부에서 세포벽이 파열됩니다. 이것은 기본 물리학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냉동하고 얼린 상태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비효율적입니다. 제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신선한 베리를 준비하십시오. 깨끗이 씻고 완전히 물기를 제거하십시오. 과도한 물이 화합물을 희석시키는 얼음 결정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서로 닿지 않게 평평한 트레이에 펼쳐 최소 24시간 동안 냉동하십시오. 12시간이 아닙니다. 18시간도 아닙니다. 완전한 세포 파열을 보장하려면 24시간 전체가 필요합니다. 24시간 후,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단계인데 그 냉동 베리를 거친 가루로 으깨십시오. 부드럽게 아닙니다. 액체로 블렌딩하지 않습니다. 거친 가루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간단한 절구와 공이를 사용하거나 냉동 베리를 밀봉된 비닐봉지에 넣고 밀대로 으깨라고 말합니다. 고운 먼지가 아닌 거친 모래의 질감을 원합니다. 왜 스무디가 아닌 거친 가루일까요? 베리를 액체로 블렌딩하면 블렌더 마찰로 인한 열과 과도한 산소 노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몇 분 안에 안토시아닌을 파괴합니다. 거친 가루 방법은 흡수를 위한 표면적을 최대화하면서 화합물을 보존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이 준비 방법은 통째 베리 섭취에 비해 생체 이용률을 정확히 5.8배 증가시킵니다. 이제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으깬 후 15분 이내에 이 베리 가루를 섭취해야 합니다. 1시간 후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세포벽이 파괴되는 순간 산화가 시작됩니다. 기다리는 매 분마다 효능을 잃습니다. 최적의 섭취 시간은 하루의 첫 식사 30분 전입니다. 빈속은 다른 음식과의 경쟁 없이 혈류로 직접 흡수되도록 합니다. 으깬 냉동 베리가루 2스푼을 미지근한 물과 섞으십시오. 화합물을 파괴하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시오. 급하게 들이키지 마십시오. 삼킬 때 입과 목을 코팅하게 하십시오. 입안에는 소화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여 안토시아닌을 혈류로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점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한겸증 효과를 줍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3번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입니다. 관절 염증은 매일의 과정입니다. 매일 대응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의 76세 박 여사님은 3층에 있는 자기 아파트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딸이 매일 어머니를 부축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 정확한 베리 요법을 단 19일 동안 따른 후 그녀는 혼자서 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절한 준비와 꾸준한 실천이 만나 이룬 결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냉동 및 분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간의 임상 연구 끝에 발견한 핵심 내용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6번째 중요한 점은 안토시아닌 흡수를 극대화하는 정확한 온도와 준비 기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 발견을 처음 발표했을 때 동료들조차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섭취한 베리는 한겸 효능의 약 30%만 전달합니다. 나머지 70%는 소화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낭비됩니다.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베리는 안토시아닌이 두꺼운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평소처럼 씹으면 일부 세포벽이 파괴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산이 조금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절을 염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강력한 화합물이 사용되지 않은 채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년간 목격한 비극입니다. 그러나 베리를 영하 18도에서 최소 12시간 동안 냉동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각 베리 세포 내부의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팽창합니다. 이 팽창은 세포벽을 내부에서 파열시켜 수천 개의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안토시아닌이 노출되고 흡수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다음은 분쇄 단계이며 이것은 베리가 아직 얼어있는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냉동실에서 꺼내 즉시 두꺼운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밀대나 무거운 유리잔 바닥을 사용하여 거친 가루로 분쇄합니다. 너무 곱지도 너무 크지도 않게 깨 크기 정도의 조각을 원합니다. 이 특정 질감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퓨레로 갈면 입자가 너무 균일해져서 장을 너무 빨리 통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흡수가 감소합니다. 너무 크게 남기면 냉동 파쇄 과정의 이점을 잃게 됩니다. 강남에 있는 제 진료소의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67세 박 여사님이 3년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자신의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4층에 사셨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냉동 블루베리와 블랙 라즈베리를 깨 크기로 분쇄하여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11일 만에 아침 경직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5주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매주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에서 등산을 합니다. 섭취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냉동 분쇄 베리 준비물을 공복에 이상적으로는 첫 식사 30분 전에 먹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위가 비어있을 때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이 음식과 함께 먹을 때보다 2.4배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음식, 특히 지방과 단백질은 장벽의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이러한 경로가 관절을 구하는 이 화합물에만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양도 중요합니다. 최대 관절 보호를 위해서는 매일 40개 냉동 분쇄 베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표준 계량컵의 약 3분의 1입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더 많이 먹는다고 추가 이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장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적게 먹으면 관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겹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안토시아닌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냉동 단계를 건너뛰고 신선한 베리를 그냥 분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광범위하게 테스트했습니다. 신선한 분쇄 베리는 냉동 분쇄 베리에 비해 10%의 효과만 제공합니다. 얼음 결정 팽창은 세포벽을 깨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진짜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방법을 따르면 관절의 치유에 필요한 황금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3가지 중요한 단계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특정 베리만 선택하십시오. 야생 블루베리, 블랙 라즈베리,
또는 블랙베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반 재배 종류가 아닙니다. 야생 품종은 안토시아닌 농도가 4배 더 높습니다. 둘째, 최소 12시간 동안 완전히 냉동합니다. 이것이 세포벽을 파열시킵니다. 그런 다음 아직 얼어있는 상태에서 거친 가루로 분쇄합니다. 간단한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정확히 2000번 펄스합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미세한 가루로 만들면 소화 중에 화합물을 보호하는 섬유 매트릭스를 파괴합니다. 셋째,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30분 전에 이 냉동 베리 가루를 정확히 2큰술 섭취합니다. 미지근한 물과 섞습니다. 절대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섭씨 40도 이상의 열은 활성 화합물을 즉시 파괴합니다. 이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공복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위가 비어 있을 때 흡수율이 300%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베리를 먹으면서 몇 달을 낭비하고 전혀 결과를 얻지 못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관절 연골 보호를 위한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루를 지연할 때마다 더 많은 연골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서 먼저 실온의 물 한 잔을 마십니다. 10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냉동 베리가루를 준비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2큰술을 넣습니다.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니다. 그런 다음 아침 식사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립니다. 그 30분 동안 부드러운 관절 회전 운동을 합니다. 손목을 30번 돌립니다. 발목을 20번 돌립니다. 이 움직임은 안토시아닌을 관절의 활액으로 직접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결합하면 이러한 일상식품들과 함께 이 방법을 사용하면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기름진 생선을 드세요. 오메가3 오일이 안토시아닌을 염증이 있는 조직 깊숙이 전달합니다. 점심에 간 아마씨 1스푼을 추가하세요. 리그난 성분이 베리 화합물과 함께 작용하여 염증 효소를 차단합니다. 오후에 녹차를 마시되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세요. 베리 가루를 드신 후 4시간 이내에는 절대 뜨거운 차를 마시지 마세요. 탄닌 성분이 안토시아닌과 결합하여 사용되지 못한 채 배출됩니다. 한 가지 중대한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시판되는 베리가루나 동결건조 영양제를 사지 마세요. 상업적 가공 과정에서 생리 활성 화합물의 최대 90%가 파괴됩니다. 매일 신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네, 매일 아침 5분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그 5분이 2년 안에 자유롭게 걷는 것과 지팡이가 필요한 것의 차이입니다. 관절의 염증은 시한폭탄입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골이 침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정확한 방법으로 그것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증 관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절 파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픈 관절을 만져보세요. 그 불편함을 느껴보세요. 이제 결정을 내리세요. 계속 고통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지만 기회의 창은 매일 닫히고 있습니다.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지인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의존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들은 이 비밀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 어떤 베리부터 시작할지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선언하면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관절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활동성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으로 즉시 행동해야만 가능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 어떤 베리를 냉동하기 시작할 것이며 하루 중 언제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관절 건강 여정이 궁금합니다. 이 박사님의 연구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도 이 안도감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